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32번 가볼게요. 오답률 3위.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작년이랑 차이점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야, 오답률 3위가 몇 퍼센트야? 80%야. 오답률 1위가 몇 퍼센트였지? 81%였지. 그러니까 오답률이 이렇게 5위까지 봐도 오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다시 한번 뭔 말하는 거라고? 1등급이 없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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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많이들 틀렸던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are not mysterious. 까지만 나올게요. 자, 훌륭한 스타일. 스타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알 리가 없잖아, 몇 가지. 보지 말고 그냥 스타일이라고만 해볼게. 오케이? 자, 좋은 스타일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는 가이드라인이 뭔지 알지? 기본적인 지침서라는 건 그리 신비로운 게 아니다. In fact, 사실상 있잖아. 똑같은 거 뭐였지? In effect였었어. 우리 단어 시험 봤지? 자, 그래서 사실상 있잖아. You use them every day in convers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있잖아. 그것들을 대화에서 매일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야. 자, 영어에서 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야 글의 내용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댐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명사 중에. 가이드라인스. 그렇지. 자,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스타일에 대한 지침서를 맨날 사용한다 이 말의 일사.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다라는 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해석을 하고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지? 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일단 좋은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애들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옷 입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아직 거긴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이야. 궁금하게 여겨야 돼. 무슨 스타일? 됐지? 자, 다음 주 가볼게요. 자, in conversation. 아, 한 번 더 나왔다. 자, 그러면 대화에 있어서 훌륭한 스타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좀 더 가보자. In writing. 어라? writing이 나오네. We all rely heavily on cooperation to make sense of changes and a polished practice style, a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어디와 어디에서? 대화와 글쓰기에서 우리는 협동에 아주, 우리 모두는 협동이라는 것에 아주 의존을 한다. 협동.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make sense of라고 하면 뭐뭐를 이해하다는 말이죠. 그죠? 뭘 이해하기 위해서? 교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아주 포인트였어. 여기서 감 좋은 애들은 이 교환이 뭔지를 알았을 거야. 그럼 스타일에 대한 저게 뭔지가 잡혔을 거야. 자, 애들아, 지금 이게 일어나는 우리가 협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야? 대화야. 됐지? 글쓰기는 그렇다 치고 대화에서 우리가 교환하는 게 뭐니? 나이스 말. 아, exchange는 대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어. 자, exchanges는 conversation을 말하는 거.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글쓰기에서도 우리가 말을 주고받나요? 그렇잖아.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쓰면 독자는 그걸 읽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일은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의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문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할 때는 무슨 뜻이 될까요? 어투요. 그치? 그러니까 그 스타일. 아, 말할 때 어떤 기술을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이 되면 아, 감 잡았어. 뭔 얘기 하는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펄리시라는 단어가 나와. 자, 기본적으로 뭐야? 윤인하게 닦다, 광을 내다라는 말이야. 펄리시라는 단어 자체가. 자, 그러면 아주 갈고 닦여진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숙련된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얘가지 잘 가다듬어진이라는 뜻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다듬다, 개선하다, 세련하다, 뭐지? 똑같은 단어, 알로 시작하는 refine 단어 좀 봐야 알 겁니다. 자, polish하고 refine하고 같다고 한번 보세요. refine하고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뜻이 skillful이라고 봐도 좋아요. 뭐라 skillful 하면은 우리가 능숙한이라는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걔가 또 뭐더라?
우리가 알아서 전국역을 그 영어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단어? 네. 나이스. 그렇지. 알겠어요? skillful, refine, 그 다음에 adapt 정도로 추가 단어 적어줍시다. 자, 그 다음 practice라고 하면 연습 관행이라는 뜻이 있는 건 알지? 근데 practical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야? 유용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아주 잘 가다듬어진 유용한 스타일은 그죠? 협업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협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화에서 내가 뭔 말을 했는데 너네가 못 알아들으면, 우진이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얘 표정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시그널을 보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뭔가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스스스 지나가. 자, 서로가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협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말을 그지같이 하는 거야. 너네가 학교에서 잘 졸고 잘 잠을 자는 그 수업의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집중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굉장히 유려하게 집중이 잘 되는 목소리로 그리고 어떤 그 아주 잘 가다듬어진 실용적인 어투로 말을 하면 우리 둘이 협업하는 걸 좀 더 쉽게 만들어 주겠지. 이해가지 여기까지? 말할 때 얘기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약해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말이야. 뭐야? 글을 쓰든 대화를 하든 상대방이랑 잘 이렇게 소통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스타일이 중요하다. 말할 때 스타일이 중요해서 그 말하는 거구나. 감 잡았어. 가보자. 자, 그래서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by acknowledging that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s that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이게 뭐냐면 clarity, relevance, and propor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알아줄까 우리 어법이요. 자, such a style이라고 하면 이거 뭐야? such a 혁명이 생각이 나야 돼. 어순이. 자, 다섯 개. 뒤에 나온 형용사가 모음으로 발음이 되면 어느로 바뀔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명사. 자,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다? so, 명. 그렇지. so, 형, 명. 자, 얘들아, 명사가 복수면 써, 안 써? 안 써. 나이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생략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저기 봐봐. 있어요. 됐어요? 얘가지. 뜻은 뭐냐? 정말 형용사는 명사.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조 보시면은요, 여기 이 대절은 무슨 뜻이게? 이게 목감이지 뭐야? 익스펙트의 목적어 안 보이시죠? 그래서 자, 그래서 목적격 관대절이다. 생략 가능할 거고 위치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자, 작가들은 있잖아요. 그러한 스타일을 발전시킨다. 그러한 스타일이란 서로 대화에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실용적이 잘 가다듬어진 스타일을 말해요. 됐지? 자, 뭘 함으로써? 대절을 acknowledge 함으로써 acknowledge가 뭐죠? 인정하다입니다. A를 시작하는 거 admit이 있을 거예요. admit. 하나 적어놔. 인정하다라는 말이죠. 대절이 인정함으로써. 자, 뭐를 인정하냐면 독자들은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기대하더라 이 말이야. 뭐랑? 듣는 사람이 대화에서 기대하는 똑같은. 됐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글을 읽는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똑같은 걸 기대하는데 그게 뭐야? 밑에 나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확성. 말하는 바가 명확해야 돼요. 두 번째, relevance. 자, relevance는 핑크색 하나 해주시고 쌤이 추가한 단어 좀 봐주세요.
relevance라고 하면은 자, 니네가 헷갈려하는 그 단어들을 내가 다 적어놨어. 일단 relate는 뭐예요? 연관시키다라는 말로써 relative랑 relevance가 니네가 많이 좀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 뜻 전부 다 또 한번 적어주세요. 알죠? 자, 그래서 적절성이라는 말입니다. relevance는. 그치? 자, 그래서 명확성, 적절성, 그리고 proportion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분, 비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비율이 잘 잡혀 있는 건 균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균형이라는 뜻으로 썼어. 됐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괜찮은, 잘 가다듬어진 스타일을 대화에서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라는 거, 대화에서 이러한 잘 가다듬어진 실용적인 스타일이라는 건 세 가지를 포함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누구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if you listen to someone who is not clear,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or who offers too much or too little information, you will quickly lose interest in the convers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네가 있잖아. 자, 여기 구조만 좀 보자면 주격관대가 세 가지의 주격관대가 등위접수가 5월로 이어져 있어요. 전부 다 써머니 꾸몄습니다. 까지 되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여기부터 보면 되겠지. 자, 봐봐. 만약 네가 명확성이 없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뭐를 못하는 거야? 주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정보를 너무나 많이 주거나 아니면 너무나 적게 주는 누군가와 계속 누군가를 들을 때. 됐죠? 그렇게 듣는다면 너는 아마 빠르게 그 대화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Writers too need to be clear, stay on the topic, and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역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명확할 필요가 있고요. 주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요약해봐요. 대화든 글쓰기든 이게 명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주제에 머무르며 막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뭔 말하는 거야? 제대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그렇게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얘네가 집에 가가지고 필기를 한다기에 조회수가 너무 낮더라. 자, 까불지 말고 지금 적어라 이거 빨리. 알았지? 그러기엔 조회수가 낮아. 너 집 가서 필기할 거야? 적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으로. 자, in fact, 사실상 있잖아요.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may be even more important in writing than in conversation. 까지만 가볼게. 오케이? 자, 사실상 있잖아요. 이러한 듣는 사람에 대한 집중도랑 그 다음에 적절성은 있잖아요. 훨씬 더 글쓰기에서 중요할지도 몰라요. 뭐보다? 대화보다. 왜? 궁금하지? 그래서 바로 뒤에 because가 나온다. 자, because. 왜냐하면 writing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immediate feedback that are part of convers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글쓰기는 비언어적인 의사 전달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됐죠? 그리고 있잖아요. 즉각적인 그 대화의 일부분인 즉각적인 피드백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까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관객에 대한 집중과 적절성.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이거 한 단어로 요약해봐. 야, 이거 뭐야? 관객에 대한 집중도와 그 다음에 적절성. 다른 말로.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들아, 지금까지 however나 것 같은 거 나왔니? 아니지. 자, 여기까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와, 나이스. 굿 스타일. 됐냐? 처음부터 했던 말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굿 스타일이에요. 됐어? 세 가지 있어야 돼요. 뭐요? 명확성, 적절성, 균형. 됐지? 자, 그거를 또다시 말하면 관계에 대한 집중, 적절성이에요. 됐지? 굿 스타일입니다. 됐죠? 굿 스타일은 어디서 더 중요하다고요? 1번 대화, 2번 글쓰기. 글쓰기. 됐지? 글쓰기에서 왜 중요하다고요? 니네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글쓰기 뭐가 없어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어요. 왜? 뭐가 없어? 일단 생각해봐. 대화랑 글쓰기는 뭐가 다르냐? 왜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고, 왜 비언어적인 의사 전달이 뭐야? 니네 표정. 그치? 몸짓, 눈동자, 못 알아듣는 눈동자, 이런 거야. 그치? 글쓰기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냐? 저게 안 되냐? 그거 알면 빈칸 나와. 그니까. 뭐가 없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야.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얘 표정이 보이지? 그치? 글쓰기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얘 표정이 안 보여. 왜? 누가 없으니까. 상대가,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나이스. 자, 쉽게 말해, 리스너가 내 눈앞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게 안 되는 거죠? 잘했어, 잘했어. 됐나요? 상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돼요? 오케이. 자, 올라가 볼게요, 그럼. 자, 그러면, 아이고, 뭐야. 한번 가볼까? 네. 자, as writers. 작가로서 있잖아요. We have to blank.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 in effect가 infact랑 똑같다고. 아, 아직 안 나왔었구나.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실상이란 뜻이에요. 효과적으로 하면 망해요. 그치 말이. 그치? 사실상 있잖아. We have to imagine both halves of a virtual conversation.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애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야. 자, virtual이 뭐야? 가상이라는 말이야. 내가 나중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virtual이라고 하면은 아주 사실 같은 이라는 뜻도 있고 가상이라는 뜻도 있어. 얘들아, 사실적인이라는 말이랑 이거 사실이니까 실제라는 말이잖아. 근데 가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똑같은 뜻을 쓸까? 이거 이해 가요? 가요? 왜요? 4D 써봤어요? 4D? 써가지고 뭐 이런 거 뭐 케이크 절벽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빌딩 꼭대기에서 케이크 잡으러 가는 이런 거 해봤어요? 떨어질 때 하잖아, 니네. 그치? 자, 그게 버추얼이지?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 같지? 그 말이라고. 사실이 아닌데, 가상인데, 진짜 사실적인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virtually라고 하면은 사실적인이라는 말, 실질적인 뭐 이런 말을 쓰인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사실상 이러한 가상의 대화에서 자, 가상의 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일대 대면으로 이루어져요? 책으로 이루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책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대화하는 상황을 실질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대화라고 본 거야. 자, 이거 표시해 놓으면 뭐라고 적을래? 그러니까 작가가 쓴 책을 독자가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잠깐만요. 다시. 작가가 쓴 책을 독자가 읽는 것.
이라고 하나 적어놓을까요? 작가가 쓴 책을 독자가 읽는 것. 이게 virtual convers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 보이죠? house. 자, 원래 원형이 뭐였을까? half야. 그러니까 끝에 F를 V로 바꾸고 ES 붙여준 거야. 초등문법.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됐지? 작가가 쓴 글에 책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 두 당사자들이야. 됐지? A에 해당하는 건 누구? 이 글에서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말해요? 나이스 작가. 누가 됐습니까? 자, 그렇지. 작가와 독자란 말이죠. 됐지? 자, 이 둘 다를 상상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니까 세미콜론 달려있지. 그러면은 앞에 말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 위에 뭐라고 써? We have to라고 했지. We have to라고 했지. 그러면 이 빈칸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을 그대로 옮긴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부재 하는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당연히. 됐어요?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서 이것도 무슨 말이었어요? 글 쓸 때는 더 제대로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독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밑에는 빈칸 밑에는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없는 독자와 작가 둘 다 상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인지한 다음에 가보자. 1번.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맞는 소리야, 안 맞는 소리야? 그건 맞는 소리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자, envision이라고 하면은요, 상상하다, imagine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the reader's preference for stylistic writing. 자,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러한 글쓰기에 대한 독자의 선호도를 상상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소리야. 그치? 이래서 나쁠 건 없잖아. 3번. Picture the reader's desire for more knowledge. 자, 좀 더 많은 지식을 원하는 독자의 소망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된다. 독자가 좀 많은 지식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나? 여긴 좀 의문문이 들지? 물음표가 좀 들지? 자, 네 번째 가볼게. Develop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자, 독자들과 굉장히 협업적인 글쓰기를 발전시켜야 된다. 글 쓸 때 독자랑 같이 쓰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5번 가볼게요.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 자, anticipate가 뭐죠? 예상하다, expect예요, expect. 이거 모르면 적어야지. anticipate라고 하면 expect예요. 예상, 기대야. 단어는 적었자. 적어야 돼. 자, 그래서 뭐야? 지금 없는이란 뜻이죠. absent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없는 독자의 반응을 예상해야 된다. 자, 우리 뭡니까? 뭐야? 5번이야. 맞아, 5번. 자, 근데 2번 고른 애들은 뭘까? 자, 니네 영어를 해석을 할 때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야, 이 정도가 해석이 안 되진 않을 거거든. 솔직히 여기 어려운 문법 있어요? 니네 모르는 문법 없죠? 모르는 단어는 한두 개밖에 없어야 정상이야, 사실. 그 웬만하면 내가 너네한테 평소에 다 훈련시켜 주는 단어들, 단어가 많이 어려워?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보통 너네가 이런 글을 읽을 때 감으로 하지. 자, 앞뒤 구조나 이런 거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대충 이런 단어겠건, 대충 이런 단어 보고 뭐 이런 뜻 아닐까 해서 내려오는 애들은 이거를 보고 독자가 선호하니까. 그거 상상해야 된다 소리지. 이건 딱 보면. 됐어? 어. 이 말을 이렇게 전환해서 정확하게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지 않으면 이런 거에다가 딱 걸리기 좋은 문제야.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정답률보다 높았던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너네한테 겨울방학에, 이번 겨울방학에 그니까 좀
그러니까 이 스킬을 좀 올려주고 싶은, 능력치를 끌어올려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무슨 말을 했으면, 아, 요야. 그래서 이 말하는 거구나. 무슨 말을 했으면, 아, 이 소리구나. 이거 하면 니네 안정적으로 있는 거 알겠지? 그 사고력을 좀 같이 쌤이랑 가지고 있으면 쌤이 도와주잖아. 너희 혼자는 못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능력을 좀 길렀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혹시 30번 했나요? 안 했죠. 우리 30번으로 한번 또 갔다가 올까요? 어려운 거, 쉬운 거 가봅시다. 30번 뒤에 있어요. 상황유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3번에 단어가 있니? 다행이다. 오케이. 자, 어휘 문제 3점이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자, 천천히 가볼게. 이번에 진짜 특이하게 어법하고 어휘가 다 쉬웠어가지고. 자, Situational ethics is an ethical theor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네 모를 만한 단어는 take into account라는 말인데 고려하다라는 말이에요. consider 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에스닉과 에식을 헷갈리진 않겠지? 에식은 윤리, 그지? 에스닉은 민족은, 그치? 그래서 그거는 안 적기는 했는데. 한번 볼게요. 상황 윤리라는 거는 어떤 윤리적인 이론이다. 근데 어떤 윤리적인 이론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행동의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적인 이론이래. 뭘 할 때? 그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치? 야, 여기서 whether 바꿀 수 있는 거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적 때인데 if, 그렇지. if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뭐가 없다는 거 슉!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거 슉! 얘기예요.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그럼 애들아, 지금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받는 게 뭐야?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그치? 어떤 상황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상황윤리라는 것이다. 라는 말. 이해갔어? 오케이. 다음 가볼게요. 자, supporters of this theory willingly permit casting aside absolute moral standard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cast가 뭐죠? 나 이거 많이 했는데, 캐스트. 기본적으로 캐스트 이거라 그랬잖아. 자, 낚싯줄을 던지다. 이렇게 던지다. 이제 그림자가 해서 이렇게 드리워주다. 그냥 기본적으로 들이우다, 던지다.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가 쟤 연예인감인걸? 쟤2의 블랙핑크를 만들어 볼까 해서 쟤를 던져서 낚싯줄을 던져서 뽑아냈어. 그게 바로 캐스팅이잖아, 얘들아. 그치? 캐스팅하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기본적으로 들이우다,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던져놓긴 할 건데 어디다 던지냐면 aside, 옆에다 던져놓는 거야. 뭐야 이게? 버리다 제쳐놓다가. 이해가지? 무작정 외우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자 이거지. 자, 그 단어 하나만 좀 모를 텐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꺼이 절대적인 어떤 도덕 기준을 제쳐놓는 것을 허용할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왜 절대적인 도덕 규칙이라는 건 애들아 여기에 지금 밑줄 써져 있잖아. 그지? 1번에 밑줄이 써져 있잖아. 우리 생각이라는 걸 좀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그때마다 뭔가 좀 융통성 있게 판단할까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갑자기 우진이가 여기서 수업 중에, 선생님 수업 중에 책상을 꽝 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
자, 그럼 이거는 윤리적이야, 윤리적이지. 윤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아, 그럼 좀 더 다른 거 여기까지 단어를 넣어볼까요? 자, 다나가 영어 수업 시간에 30분을 지각을 했어요. 됐지? 그럼 이건 윤리적이야, 윤리적이지? 아니지. 자,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오늘 오는 길에 길가에서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다가 30분을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윤리적이지 않아? 윤리적이야? 이건 윤리적이네. 그치? 그럼 절대적인 도덕 규칙을 한번 내가 말해볼까? 수업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도덕 규칙이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줘요. 얘가 행동을 뭐 했지? 하나가 30분 지각을 했어요. 자, 이건 행동이지.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절대적인 도덕 규칙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쟤는 그냥 에티컬하지 않은 거지. 근데 맥락을 고려하면 어쩔 땐 윤리적이고 어쩔 땐 윤리적이지 않은 거네. 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면 이건 마저 틀려. 1번은. 틀려? 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자, 틀려? 이걸 제쳐두는 걸 허용한다고, 상황 윤리는. 어, 다시 안 가도 돼요? 네. 오케이. 자, 이거 절대적인 거 제쳐둬도 된다고. 상황을 고려한 거. 까지 됐어? 자, 다음. 자, in the absence of a universal standard or law. 까지만 가볼게요. 자, 보편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말을 다시 봤네요. 그러니까 귀까지만 읽어봐도 얘는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됐지? What matters is the outcome or consequences. 까지만 가볼게. 아, 뒤에 가보자.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matters 동사지, is도 동사지. 문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사 두 개가 나올 수 없겠지? 그러면 본동사가 이거고 what matters가 주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지.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자, 중요한 것은 이라는 거.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물론 명사일 때 명사라는 뜻도 있지만,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나 결과에 대해 영어에서 이딴 식으로 많이 쓰여. 그러니까 결과로 퉁쳐. 알겠지? 앞에 결과라고 하고 뒤에가 이거 결과인데 결과 다음에 뭐 다른 말이 있나? 아니 그냥 같은 말이야. 자, 중요한 거는 결과다 이거. 자, 그래서 부연 설명 가자면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에 나오고 마지막이 뭐야? 자, 제발 하지 마시고 end가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purpose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이런 건좀 알아주세요. 그죠? 그다음 미래 S 붙었어. 무슨 뜻? 미래 S부터 무슨 뜻? 자, 미래 S가 안 붙으면 무슨 뜻? 동사일 때 의미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 못된 비어란이 있어. 알 것 같아서 안 썼는데 내가 실수했네. 늦었어. 자, 미래 동사 의미하다. 형용사일 때 못된 비어란 만들 수 있어. 아, 저거 돈 아파서. 오케이. 아, 근데 차라리 얘가 나 예전에 그 대전에서 일할 때는 그때 이거보다는 조금 컸나? 아무튼 강의실 하나에 그 석유로 떼는 난로 알아요? 그, 석유 맞나? 아무튼 그거 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기름 넣는 난로. 그거를 하나씩 뗐었는데, 와, 진짜 창문도 없고, 약간 질수 있게 죽을 것 같은, 막 애들 이상 같은 게막 가득한 거 같아. 근데 거기에 항상 독감환자가 있었어. 항상 독감환자. 20쯤 되고 가지고 애들이 계속 마스크도 안 쓰고 쿨룩쿨룩. 자, 그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요. 자, 절대적인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과예요, 결과. 자,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건 많이 우리가 얘기하죠. 사람처럼 말해볼까요? 결과가 좋으면 방법이 뭐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과가 좋으면 장땡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뒤에 한번 가봅니다. 자, possibly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can help illustrate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도 다음에 대조되는 그런 현실들이 아마 이런 상황 윤리의 적용을 설명하는 걸 도와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동사 두 개는 웬만하면 연속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help는 예외, 알지 니네? help는 어떻게 써요? 뒤에 그냥 동사 원형 쓰고 아니면 명사 쓰고 그냥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한다 그랬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선생님 투부정사는요 당근바닥 되죠? 여기서 동사 원형은 뭐라 그랬죠? 저거 원형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준동사지 동사가 아니에요. 됐지? 응.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래도 윤리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쉬웠던 이유가 사례가 명확했어. 자, 뒤에 한번 가볼게요. 자,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 played among friends,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or acknowledge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어휘가 좀 있습니다. 자, 피크 게임이라고 하면은 즉흥 경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out of bounds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경기장을 벗어난이라는 용어가 좀 있어요. 그죠? 자, 사례 한번 봅시다. 친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즉흥 농구 경기.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 그 자신의 파울을 말하기로 예상이 됩니다. 파울이라고 하면 반칙 말하는 거지. 반칙이 아니라 그 뭐냐고. 파울이지. 뭐, 그, 나가는 거, 아무튼, 숨밖에 나가는 거. 아니면 있잖아. 그 공을 경기장을 벗어나게 치는 걸 인정하도록 예측이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너네가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농구장에서 농구를 할 때는 야, 나 파울했어. 이거 폰 벗어났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도록 예측이 된다. 이해 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caring about one's friends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s leads to this action. 그래서 됩니다. 자, 친구들, 그 사람의 친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있잖아. 그 그룹에서, 그 집단에서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야, 우진아, 네가 여기 중에서 농구한 경험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경기할 때 농구 말고 축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애가 계속 반칙했는데 혼자 인정 안 해. 너 걔 껴줘, 안 껴줘, 다음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누가 껴줘? 다음에 걔랑 아무도 경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만약에 계속 막 우겨. 지가 파울할 때마다 막 인정 안 하는데 남이 야, 너 파울했잖아, 파울했잖아. 된 친구가 있어, 없어? 된 친구 있냐, 없냐? 그러는 친구로도 안 하잖아. 자, 그 친구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거야. 자기의 평판을. 됐지? 그리고 계속해서 걔네들이 우리랑 경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행동이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됐지? But, 하지만, 자, 이거 상황 윤리니까요. 지금부터 상황이 바뀌겠죠? 그죠? 어떤 상황인가 한번 가봅시다.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most athletes will not admit to the same fouls or violations,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once가 접속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이죠? 자, 방금 힌트 줬는데. 자, 다시요. 일단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소리예요? 일단 뭐뭐 하면이요. 알아먹어야지, 이 자식들아. 일단은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일단 봐봐. 잘 조직화된 경기. 아, 공식적인 경기로. 그치? 공식적인 경기가 officials.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심판이겠지. 됐지? 아, 공식적인 경기가 공무원이랑 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심판. 됐지? 심판과 함께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그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 그냥 그 용어야.
반칙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야, 김연경도 안 해. 국제대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반칙을 살짝 했거나 아니면은 선밖에 살짝 나간 것 같아도 니 한단 말이야. 됐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뒤에 가보자. 왜냐하면 승리라는 이건 동격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리라는 무엇이 최종 목표가 됐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지. 뭐보다 그 경쟁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표현하는 거구나. 여기서 concern은 관심이란 뜻이 있고요. 걱정, 우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배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세 가지 알아주세요. 됐어? 아무도 안 적어, 자식들이. 자, 끄덕이지 말고 적어. 아, concern. 단어장에 단어를 보라고. concern, 관심, 뭐라고 그리고 배려, 또 걱정. 좋아요. 관심, 걱정, 배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슬슬 익힙니다. 뭐 없어요. 그다음 가볼게요. 자, situational ethics has been extended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to mean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rt as possible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 extend 친구들 써야 되냐? 뭔데? extend가 의도하다야? 고마워. 아니. 그래요. 연장하다죠? 쓸 걸 그랬네. 내가 이 단어를 적다 보면 단어 적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엔 옆에다가 막 적고 그러다가 단어장 아예 그냥 만든 거야. 아우 웃겨. 아, 시끄러워. 쓰고 가야지 자식아. 네가 버려놓고 지금 이 판을 네가 버려놓고 어? 내가 이것 중에 왜 같이 적냐면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없는 소리 있을까? 몰라. 그냥 왜? 이 줄만 듣고 가. 무슨? 자, 상환율이라는 거는요, 연장되어 왔대요. 나는 운동선수와 코치들에 의해서. 그치? 좀 더 말해볼게요. 많은 운동선수와 코치들이 상황윤리를 좀 더 확장시켰대. 연장시켰대. 자,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 경기장에서나 코트도 경기장이지. 경기장에서 아무튼 가능한 많은 행동을 여기까지 돼? as 원급에서 possible 뭐요? 가능한 많은 행동을
get away with it. 근데 이 단어는 알았어. 이 단어는 알았어. 그래서 가능한 많은 행동을 그냥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말하니까 가능한 넘어가. 이 행동을 최대한 많이 해왔다 이 말이. 이 행동이 뭐야? 이 행동이 아니라 상황이. 그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훌쩍 넘어가고 이때는 괜찮고 저때는 안 괜찮고 뭐 이런 게 상황 윤리잖아 지금 보니까. 됐지? 그러니까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걸 최대한 많이 허용했다 이 말이야. 허용하려고 했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됐지? 왜 그랬냐? 경쟁적인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 그랬니? 얻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쉬었다. 됐지? 답은 5번이었고요. 개인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또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 앞으로 갈 겁니다. 오답률 사이로 가볼게요.